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을 하던 여성이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고소하러 갔다가 경찰의 만류로 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보기엔 마우스 돌리면서 허리도 같이 돌리는 것 같아. 몸 전체를 막 팍 돌려버리는 거 아니야? 성희롱이라니. 뭐가 안 창피해. 성희롱 안 했는데. 아니 님이 피해시키는 거예요. 여잔데? 목소리 참다 못한 여성이 항의하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웃기만 합니다. 응답자의 85%가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게임 회사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 가해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채팅만 금지시키는 걸로 끝납니다. 정도가 심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사법 처리까지 가능하지만 증거도 남겨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피해자들이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싶다, 몇 컵이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고 A씨는 상대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계속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게임 내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 모욕죄와 달리 1대1 대화라도 처벌 가능합니다. 모욕죄가 안 된다면 고소장 접수 자체를 막기보다는 죄가 성립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줬어야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게임 이용자의 16.7%는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쪽지나 채팅 등을 통한 성적 욕설 등이 7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부터 게임 내 성희롱을 심각한 성폭력 범죄로 보고 대응해야 사회인식을 바꿔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게임 운영사가 성희롱 가해자의 이용 제한이나 고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왜 그래? 나와봐. 아니, 하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아, 좀 있어. 아, 있어. 하지 말라고. 뭔데, 엄마. 나와봐. 아, 있어. 봐. 정부장님!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피고인 오형윤에 대한 사건 번호 2023 고압 1425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사 측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측 출석했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3조 2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이 뭐죠? 오형윤입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는 뭐죠? 040930입니다. 직업과 주소지는요? 현재 대학생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경남대학로 7입니다. 등록 기준지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맞습니까? 이제 검사 측. 공소사실로 진술해 주세요. 네. 우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9월 1일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은 게임을 하고 있던 고소인 유창인에게 이 비읍지읒에 박는다. 기억시옷 빨면 맛있겠다. 비읍지읒에 정보 넣는다. 기억시옷 크냐 등과 같은 음단 패설을 하였습니다. 또 게임이 종료된 후 고소인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짓거리를 해라. 만약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만나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가히 말할 수 없는 여러 음단 패설과 협박을 하여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며 고소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또 형법 제283조 1항 단순 협박죄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측 공소장 받으셨습니까? 네,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양측 모두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유지 진술하세요. 고소인의 진술서, 피고인이 쓴 음단 패설이 담긴 사진, 협박 문구가 담긴 사진, 고소인의 정신과 투약 내용과 진료명이 담긴 진료서, 그리고 피고인의 약식 명령서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자료들을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시나요? 고소인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로 쓰는데 동의합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피고인 측이 고소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전부를 채택합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의 연락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은 피고인의 신문에 맞추고 해도 될까요? 이유가 뭐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나 동기와는 구별되며 그러한 목적이 없었을 때의 범죄는 성립 요건 결여이기에 피고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이 재판함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검사 측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바몽스란 아이디를 사용 중이죠. 네. 그럼 피고인은 2023년 9월 1일에 16시경 링크 게임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닉네임 창인공주를 만난 사실이 있죠.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한 증 제1호를 봐주십시오. 증 제1호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음담 패설을 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음담 패설을 한 사실이 있죠.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성적 수치심을 주려했단 말이죠. 네, 피고인은 같은 게임을 하던 고소인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죠. 아니 그 게임 채팅은 익명이라 다른 사람들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그 게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고소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음담패설과 같은 말들을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유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자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피고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남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몰랐습니까? 이의 피고인,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익명으로 말하고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은 저 포함 5명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고소인에게서 한 음담패설은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본 조항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람을 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을 보면 고소인에게 음담패설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도달시켰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봐야겠죠.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점과가 있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죠. 이의 있습니다. 검사가 말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현재 재판 중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이므로 동종점과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동종점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검사 측 발언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인께서 인지 못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점과는 고소받은 것이 전과와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이 재판에 서 있네요. 이 두 죄 모두 검사 측 재란이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헌법 27조 제4항 무죄 추적의 원칙을 존중해 주세요. 해당 재판은 진행 중이므로 죄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행동 모두 통신매체를 이용한, 즉 컴퓨터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종점과라고 볼 수 없을까요? 재판장님, 지금 제 2호를 봐주십시오. 지금 제 2호는 피고인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받은 약식 명령서입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동종점과가 있음에도 이렇게 또 한 번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게임이 끝난 후에 고소인에게 친추까지 하여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라, 그런 짓 하면 경찰서에서 만나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적 있죠. 재판장님, 지금 제 4호를 봐주십시오. 지금 3호는 피고인이 게임이 끝난 후에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며 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협박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진짜 장난을 한 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협박죄는 통고자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조건부이고 그 조건부는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음담패설을 말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는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잘 안 치는데 그때 그 게임을 할 때 그 혹시 제가 게임 용어를 사용하면 판사님들이 못 알아들으시지 않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랑 자배수평에서는 해당 게임을 합니다. 그런 신경 쓰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 게임을 할 때 제가 먹어야 할 미니언을 훔쳐먹기도 하였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계속 핑을 찍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고 다른 팀원들 기분까지 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소인에게 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화가 났죠?
게임을 단지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올린 점수를 고소인같이 일부러 게임을 망쳐서 점수도 떨어지고 30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는데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다는 말은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쳐 시간을 낭비하고 점수를 떨어뜨린 고소인에게 단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집중도 하기 싫고 고의로 게임을 포기할 거면 아니 남들이랑 다 즐기는 일반 게임을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 굳이 랭크 게임을 돌려 사람아. 부장님, 이렇듯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응답해서를 한 것이 아닌 그저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 고소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해당 말들을 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말들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거주지 등 고소인에 대해 아는 사실이 하나도 없나요? 네, 제가 아는 건 게임 닉네임 차인공주밖에 없어요. 네,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의 성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인지, 사는 곳이 어딘지조차 말입니다. 피고인이 게임 내에서 한 말에 받는 상대방이 고소인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해당 말들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게임을 하며 쓴 채팅을 그대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좀 그런데. 추성으로 된 말들은 추성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피고인이 방금 소리내어 읽었듯 검사가 응답 해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초성이 섞여 있습니다. 해당 말들을 초성만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초성으로 표현한 단어들은 원래 단어들과 문헌상 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곧바로 응답 해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해당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형사항소심 판례를 보시면 채팅방에서 쓴 비읍시읒은 정신과 문헌상 표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아니라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결정입니다. 변호인이 말한 저 판결은 지방법원의 항소심입니다. 즉 2심의 결정이고 제명도 모욕죄입니다. 현재 재판 중인 통신매체 이용음란 죄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판결문은 항소심의 결정이긴 하지만 검사가 선고를 포기하여 확정된 판결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죄명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고 해당 판결은 모욕죄라고 하더라도 두 사건 모두 초성을 쓴 부분은 같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 의견 인정합니다. 변호인 다음 질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고소인이 남자라는 것을 그 당시에 모르셨죠? 네. 피고인은 동성을 좋아하나요? 네? 아니요. 저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초성으로 쓴 저 말들은 성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해석만 해주세요. 네. 해당 단어들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남성이고 여성의 신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이 해당 단어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성인가 동성인가를 떠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들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그로서 성립되는 겁니다. 이성인가 동성인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이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성별의 인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의 인지가 있어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즉, 이성을 좋아하는 피고인이 동성인 고소인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고인이 고소인이 남성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도 하지만 남성인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성의 신체 단어들로. 그리고 피고인
피고인은 아까 고소인에 대해 아는 사실이 닉네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악을 들은 상대방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을 전혀 몰랐다는 걸 고소인도 알 것이고 이는 곧 해악이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또한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인 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해악의 고시가 아닌 단순한 욕설의 고시라고 보니 타당해 보입니다. 해악의 고시가 아닌 단순한 욕설의 고시일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재신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검사 측 재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비방의 목적으로 그런 말들을 사용하였습니까? 아니 맞는데 아니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진짜로 성적이 만족이 되지도 않는데요. 피고인,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의 피고인의 심정은 어땠나요? 당연히 좋은 기분이 아니었죠. 여전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막 통쾌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피고인을 재판장님, 대법원 판결 2018도 9775를 보시면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처럼 직접적인 목적의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 또한 욕망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제 사호를 봐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응답해설을 하고 난 후에 아무 말 없는 고소인에게 꼴 좋다, 넌 나한테 안 된다 등 혼자만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보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피고인이 꼴 좋다, 넌 나한테 안 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그렇게 따지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해당 말들을 초성으로 읽는 것을 망설이셨죠?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인이 누군지 그 존재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죠? 네. 피고인의 말처럼 피고인은 고소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의 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문헌을 보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헌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신문 중에 동종정가를 주장한 대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벌 목표는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질서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는 적어도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특성상 공연성은 없어도 되겠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특정성만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신문 중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동종정과로 묶은 것은 맞습니다. 네, 틀리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동종정과로 묶은 것은 둘 다 사이버 공간,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죄라는 것에서 동종정과로 묶은 것이지 행위 자체로 동종정과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된 상대방에 대한 외적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도달시키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결국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불러오는 결과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에서 이렇게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검사 계속하세요. 피고인은 해당 말들을 초성으로 썼죠.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초성들을 고소인이 해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해당 초성의 앞뒤를 보면 박는다, 크냐, 맛있겠다 등의 그런 말들이 따라오는데 이름에도 고소인이 해당 초성이 어떤 말인지 유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두 사건 모두 초성을 썼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의 무죄를 내린 취지는 비읍시옷의 표현이 상대방의 언행에 대응하면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고소인의 외부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무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초성으로 쓴 것만이 무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성을 썼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판장님, 이렇듯 문맥의 상황, 초성의 앞뒤 단어를 보면 누구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통보자는 자신이 누군지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상대방 역시 통보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로써 협박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소인의 생각과 공포심의 여부는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인, 제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이제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실 증인 먼저 나오세요.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인심에 따라 신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실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해당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저번에도 이런 일이 생긴 적 있나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겪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일을 겪고 나서 살도 많이 빠지고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도 생겨서 계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제 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제 5호는 고소인이 해당 말을 들은 사흘 뒤인 2023년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의 진료명, 그에 따라 투약한 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고소인은 해당 기간 남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완치될지도 모른다는 병에 걸려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사과를 내가 왜 합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그럼 지금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니까.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나 억울하잖아. 그러면 그 실화를 하지 말던가. 피고인, 한 번만 더 큰 소리 내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증인을 모욕하면 감치 선고합니다. 증인 답변하세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사과받은 적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증인은 피고인이 했던 응답 해설 중 초성이라고 말한 부분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이미 그 초성의 단어들을 알기도 했고 그 초성의 앞뒤 단어들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라도 그 초성의 의미를 알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증인의 말과 같이 그 초성의 앞뒤를 보면 무슨 단어인지 그 누구라도 유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나요? 네. 만약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도 너무 수치스럽고 저급한 단어고 제가 아무리 남자여도 제 성별을 떠나서 누구라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죠. 네, 그렇죠. 성별을 떠나 그런 말들을 들으면 누구나 불쾌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또 피고인이 말한 초성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치면 여성의 음부를 비속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런 말들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고소인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게임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친구 추가를 하여 했던 말들을 듣고 심정이 어땠습니까? 무섭습니다. 만약 저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든 찾아서 해코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주변에 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신고는 했지만 이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저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기억나서 경찰관께 계속 정말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 이와 같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아주 구체적인 해악을 들은 후에 진짜로 실행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알리는 것조차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이렇게 정신질병을 앓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해당 게임을 하면서 소위 트롤 행동을 많이 하셨나요? 본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본 재판과 관계 있는 질문만 하세요. 네. 증인은 해당 발언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셨나요? 당연히 나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할 때 모든 발언을 한 번에 쏟아내듯이 아닌가요? 초 간격으로 계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해당 게임에 채팅 차단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채팅 차단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단하지 않고 해당 채팅을 모두 본 후 해당 정신질병을 알았습니다. 증인, 왜 피고인의 채팅을 차단하지 않았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제가 그 채팅들을 차단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잘못 아닌가요? 제 요시는 그 말들을 처음에 봤으면서도 10분간 이어진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은 증인에게 별 타격이 없었다는 것 아닐까요?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추측에 의한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증인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증인은 어떻게 현재 증인과 반대편인 저에게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며 언성도 높일 수 있으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증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법정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약을 먹고 와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텐데.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아무런 증거 없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피고인이 사과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안 하던가요? 아니면 사과를 못했던 걸까요? 무슨 말인지. 재판장님,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한 문자의 사진과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증인에게 연락한 내용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해당 사진들을 보시면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 피고인은 증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말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그걸 증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필요 없다라는 말뿐 연락을 받길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사과를 못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치 않았나요? 네.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애초에 제가 사과를 원했다면 고소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 정말로 증인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피고인이 저런 말을 한 걸 보았을 때 공포감을 느꼈나요? 네. 그런데 왜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죠? 피고인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증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든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는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한 욕설이라는 것은 물론 만약 해악의 고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증인에게 공포심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 증인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검사 측 증인 들어가시고 피고인 측 증인 나오세요.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피고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피고인의 여자친구입니다. 피고인은 평소에 어떤 사람인가요? 피고인은 평소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요. 저나 친구들이랑 놀 때도 욕도 잘합니다. 그리고 기부나 봉사활동도 자주 해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기부한 150만 원 가량의 기부 증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인, 그럼 피고인이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날 저랑 현민이랑 데이트를 하던 도중에 모르는 아저씨가 이유 없이 길에서 시비를 걸어서 현민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현민이가 게임할 때 워낙 투여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스포츠나 게임에 있어서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잠깐 실수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저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해당일 전에 이미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하였고 승부에 있어 매사 진지한 성격에 고소인의 옳지 못한 행동에 화가 실수로 저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했던 고의도,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목적도 그 무엇도 없이 단지 실수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검사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이 2022년 9월 27일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22년 9월 27일 약식 명령을 받은 날이 얼마 지나지 않은 23년 9월 1일에 해당 발언을 하고 23년 9월 4일 고소를 당해 오늘인 이 재판에 서 있는 피고인이 정말로 심성이 착한 사람 맞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나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니까요. 아니요. 원래 사람의 본 모습이나 성격이란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증인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네요.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이 마치 위증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나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 피고인이 저 발언을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네, 혹시 게임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하려고 했나요? 게임 시간 32분 11초 중 무려 15분가량의 지속적인 욕설과 소수의 음담 패설을 쓴 피고인이 게임이 끝난 후 신고 추가를 하여 협박성 언행까지 보인 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할 거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 못하시겠으면 피고인께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최종 변론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 1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고소인에게 입으로 담기도 힘든 음담 패설을 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발언들을 성적 욕망이 없었다, 비방의 목적이었다, 고소인이 누군지 몰랐다, 초성으로 적어 문맥상 해석이 정확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자가 알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고 초성으로 적었어도
앞뒤 단어, 문맥을 살펴보며 해당 초성의 원단어들을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발언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으면 그 발언을 한 목적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고소인에게 도달시켜 고소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으며 또한 게임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인 고소인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단순한 욕설로는 보기 힘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해악의 통고자인 피고인을 상대방인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그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 공포심 때문에 고소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이 말들을 하게 된 이유는 이유 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고소인을 혼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그 응답해서를 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쓴 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분노감 때문에 해당 발언들을 한 것입니다. 또한 초성으로 해당 발언을 한 이유도 온전한 단어를 썼다면 성적 욕망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초성으로서 자신이 현재 지금 얼마나 화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협박은 서로 누구인지 얼굴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의 말은 해악의 고지가 아닌 단순한 욕설이었고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을 느꼈단 말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봉사기부와 더불어 일상에서의 곤란한 사람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일로 피고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구형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형법 제283조 1항 단순 협박죄로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배심원분들은 모여서 의논한 뒤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대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과감하다고 해야 하나?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강형의 신고고 있으니 협박죄는 무죄보다는 미수를 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부 잘해서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부시를 못 느끼면 그건 미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협박죄 둘 다 있어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게임하다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건 좀 정도가 지나쳤죠. 그리고 해악의 고지도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 거다를 다 적어놔서 저는 이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공포심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변호인이 기부 증서를 준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감정사를 노리고 한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럼 유무죄 여부는 정했으니까 징역을 정해야 하는데 다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징역 3년이 좋을 것 같아요. 3년이요?
왜냐면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원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기부 증서를 증거로 피고인의 심성이 원래 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피고인이 게임 중이나 게임 후에 하는 말을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비슷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놓고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년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신매체 이용물질에 해당하는 말들도 사진이 아닌 단지 말뿐이고요. 그 정도도 엄청 심하진 않고 문답해서는 몇 마디 안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협박죄의 해양을 가지고 반복적인 점점 또 실행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초년생인 것도 참작하자면 저는 1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심해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지금 2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종용하고 고소 자체는 그렇게 안 심한데 아무래도 문제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 법정에 선거 보면 이 사람 갱생 여지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생각한 3년, 2년, 1년의 평균이 2년으로 잡아서 될까요?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1부 사건 번호 2023 고압 1245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심원분들의 결정은 피고인 유죄, 징역 2년입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선고합니다. 사건 번호 2023 고압 1245 죄명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및 협박죄 선고. 피고인 오 형무는 2023년 9월 1일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같은 팀원인 고소인 유창인에게 음란 패설과 욕설을 하였다. 변호인이 주장한 초성을 사용했다는 점은 해당 초성 앞, 뒤 단어 조합 그리고 전체 문맥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초성들이고 초성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이 인지하고 해석한 이상 본래의 단어의 뜻을 무조건 부정할 수 없다. 고소인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인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 성적 욕망이 아닌 비방의 목적이었다는 점은 검사 측이 주장한 대법원 판결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인 사모를 보자면 피고인의 채팅은 해당 발언들을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다고 보는 타당하다. 동종 전과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같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였다. 변호인은 이는 동종 전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양죄는 모두 인터넷상 즉 통신매체에서 행한 행동을 벌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는 동종 전과라고 보면 타당하다.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 변호인이 주장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의문에 있어서는 첫째로 단순한 욕설이다 라는 주장은 통보자인 피고인이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만나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욕설이라고 볼 수 없는 조건부로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언제 해악을 끼칠 것인지도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욕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 변호인이 주장한 공포심의 유무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지만 우선 공포심의 유무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해악의 고지가 있을 후에 그 해악의 고지를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한 말을 보면 누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이었으므로 고소인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이 주장한 협박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